안녕하세요. 지오펀 평생교육원 원장 정혜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 지오펀은 어렵고 힘든 학습을 교구를 통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저희 목적은 자기계발과 그리고 재취업을 원하는 성인 교육자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재취업을 도와주는 교육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유치, 초등 저학년들의 수학학습의 기본인 연산 수업에 대해서 교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르치면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 되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할 교구 수업은 에그블록으로 사고력 연산을 배울 교구입니다. 에그블록을 통해서 아이들이 연산을 즐겁고 행복하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친구의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수학 교육의 목표는 이런 겁니다. 수학 학습의 목표,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입니다. 자, 그리고 수학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랑 한번 같이 그려볼 건데요. 저희가 중등, 고등, 대학까지 수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교과 수학과 사고력 수학 정도를 배워도 충분히 성적을 낼 수 있고 몰입해서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와 초등 수학에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있죠.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교과를 하려니 사고력이 부족해 보이고 사고력을 하려니 힘들어서 교구 수학을 해야 될 것 같고 모든 것의 기본인 연산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 그림에서처럼 연산, 교과, 서술형, 사고력, 경시, 선행 모든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 어디에 집중할지 몰라서 항상 흔들립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투자를 하지만 좋은 결과를 못 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닥달하게 되는 이런 힘든 수학을 하고 있죠. 오늘은 그 수학의 기본을 즐겁게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수학 학습량으로 따져보면 유치, 초등이 중고등보다 확실히 적은 게 보이죠. 그런데도 아이들은 일주일에 4번씩 5번씩 수학 학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족해서 주말에도 수학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유치, 초등에는 연산 개념과 생각하는 힘, 메타인지 자세와 집중력만을 집중해서 수학 즐겁고 할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중고등학교에 가면 스피드업해서 같은 시간에 많은 양의 수업을 소화할 수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학습의 주도를 봤을 때요. 학습의 주도에서 교사나 엄마의 역할이 어느 만큼 들어가야 될지 알아보면 아이들이 교사 주도는 수업하기 전에 교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죠. 아는 만큼 가르칠 수 있으니. 근데 수업 중에는 어때요? 선생님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선생님 주도가 많이 되면 학생들의 학습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때는 교사나 어머니의 주도가 30% 정도, 학생들이 70% 정도 주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뒤에 가정학습, 숙제를 할 때는 100%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면 좋은 학습이 될 거고요. 자, 연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 연산이 모두 다 1학기, 2학기 포진되어 있고요. 도형 측정 확률 통계 규칙성에도 수 연산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면적으로만 봐도 수학이 80%에서 85%가 수학 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라고 할 수 있고 자존감도 이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도와주는 활동을 해볼 거고요. 첫 번째 아이들이 배워야 할 거는 수와 숫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와 숫자를 학습지를 통해서 구분을 할 건데요. 지금 잠깐 학습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학습지들은 PDF 파일로 여러분들이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릴 거고요. 자, 수와 숫자 여러 가지 수의 학습지에 보면 5명의 학생이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표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이 숫자는 잘 들어보세요. 4번이 1등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5명이 뛰고 있습니다. 이때 5은 수의 크기수,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수고요. 4번이 1등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4번은 이름수입니다. 이름수라는 것은 크기가 없고 어떤 것을 대체하는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름수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겠죠. 친구한테 전화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 번호로 하죠. 그때 쓰는 숫자들이 이름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순서수입니다. 이런 활동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순서수, 명명수, 집합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교재를 보여드릴 건데요. 함께 보실까요? 자, 수를 읽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는 것이 수를 읽는 방법입니다. 선생님이나 어머니나 다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가르치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학생들한테는 학습지를 주면 훨씬 더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이미지화해 놓은 이 숫자는 한자어입니다. 초록색으로 이미지화해 놓은 것은 한글입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리면요. 자, 제가 이렇게 PDF 파일을 이렇게 종이로 뽑았습니다. 뽑고 L자 파일에다가 넣고 보드 마카로 활용할 겁니다. 54를 한자어로 읽어볼래? 라고 하면 이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54. 한글로 읽어볼래? 하면 54.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휴지나 물티슈를 이용해서 지우고 다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학습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빈칸을 준 학습지를 이용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수세기 방법. 우리가 수세기 방법에서 덧셈과 뺄셈 등을 알게 되고요. 수를 세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정확한 언어를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세기, 거꾸로 세기, 띄어 세기 이렇게 세 개밖에 나오지 않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죠. 그 헷갈려 할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출발점에서 순차적으로 세기, 출발점에서 거꾸로 세기, 출발점에서 몇씩 띄어 세기로 알려주면 좋고요. 그리고 나면 1학년 1년간 수 가르기와 모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구인 에그블럭을 활용할 거고요. 저희들이 오늘 에그블럭을 통해서 교구 활동하는 걸 알려드리고 에그블럭을 제공을 할 겁니다. 에그블럭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미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손이 몇 개인가요? 2개이죠. 그래서 2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손가락은 몇 개인가요? 5개이죠.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고요.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합치면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진법을 사용하고 있고 10이 아주 중요한 수이고요. 아이들에게는 5의 보수와 10의 보수를 가르치는데 이미지 학습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5의 보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의 보수는 자, 에그블럭이란 이름은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으면 어떤 걸 살 수 있죠? 10판짜리 달걀을 살 수 있어요. 그 판에서 나온 교구여서 에그블럭이라고 하고요. 여기 아이들한테 숫자를 하나씩 알려줄 때 이렇게 블럭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해서 낱개를 가르쳐 드리고요. 이렇게 5의 보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5는 가득 채워진 거, 그리고 5를 뺐을 때 3은 5의 보수가 되기 위해서 몇 개가 짝꿍이 되지 하면서 2개를 알려줘서 2와 3의 모으면 5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교구를 활용하면 좋은 것은 아이들이 가득 찬 블럭과 빈 블럭으로 이미지화가 돼서 5의 보수를 쉽게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4의 짝꿍수는 뭘까요? 1입니다. 3의 짝꿍수는 뭘까요?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맞추기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면 10의 보수를 배울 건데요. 10의 보수판입니다. 똑같이 1, 2, 3, 4, 5, 6, 7, 8, 9, 10을 알려주고 9의 짝꿍수 맞추기 1 이런 식으로 게임화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8의 짝꿍수 2 해서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우듯이 덧셈도 구구단처럼 외워주면 아이들 활동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요렇게 아이들한테 똑같이 기호를 알려주는데요. 덧셈의 기호를 알려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덧셈의 기호를 알려줄 때 이렇게 교구 같은 걸 사용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 아이들은 요 활동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저희는 어떤 것은 덧셈이고 어떤 것은 뺄셈인지 잘 알지만 아이들은 덧셈은 덧셈이고 여기에 나오듯이 더하기, 합, 무엇보다 더 큰 수, 앞으로 세기, 앞으로 띄어세기 모두 늘어난 수 이렇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것이 덧셈인지 이렇게 아이들이 연결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덧셈 그래서 교구를 만드시고요. 더하기가 나오면 더하기를 붙이고 합이 나오면 합이 붙이고 무엇보다 더 큰 수가 나오면 계속 붙여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랑 활동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 가르기 모으기 활동판입니다. 수 가르기 모으기는 에거 블록을 하고 난 뒤에 숫자로 연결시켜 주는 방법인데요. 자, 수 가르기 모으기 숫자 5를 한번 해볼게요. 숫자 5. 5는 어떤 수가 모여서 5가 되나요? 1이 오면 짝꿍수 4가 와서 5가 되고요. 저희들은 이걸 가장 쉽게 이해를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연결된 것은 모아준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고요. 이때 연산은 덧셈이 활용된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화살이 이렇게 나가죠. 그럼 얘는 가르기가 되겠죠. 5는 숫자를 가르면 어떻게 나올까요? 2로 가르면 5의 짝꿍수인 3이 나올 거고요. 이때는 어떤 연산자가 활용될까요? 빼기 연산자가 활용되겠죠. 이렇게 아이들한테 처음 가르칠 때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요. 요 활동이랑 워커지 활동, 숫자 활동이랑 누구를 에그 블럭을 같이 가지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1과 4, 2와 3 이렇게 이미지 학습을 같이 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미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손을 움직이죠. 시각적으로 보죠. 입으로 말하면서 청각적으로 듣죠. 그리고 숫자를 써보거나 교구에 있는 숫자를 익혀보면서 5번의 반복이 일어나죠. 여러 번 복습하고 시간을 많이 들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습을 동시에 시켜주면은 아이들은 복습 효과도 되고 이미지로 저장이 되어서 이렇게 이미지 학습법이랑 숫자 학습지, 워커지를 같이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연산 활동을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백수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백수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숫자 백수판입니다. 수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연속적으로 수가 커져가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숫자 백수판은 초등학교 전 과정을 통해서 활용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노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L자 파일에 넣은 상태에서 줄을 꺾거나 대각선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아래로 가면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워커지를 활용할 때 한번 쓰고 지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이들도 자기의 오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L자 파일과 보드 마카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학습에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자, 요 백수판을 하고 난 뒤에 확인하는 학습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백수판과 똑같은 워커지를 이렇게 출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자르시면 됩니다. 잘라서 코팅을 한 건데요. 코팅을 해서 이렇게 주면 아이들이 25 뒤에는 어떤 수가 있는지 적어 보겠죠. 26 옆으로 갔으니 더하기 1 아래로 가면 더하기 10 36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학습지가 아닌 이런 교구 활동을 통해서 쉽게 지우고 잘못했어도 흔적이 남지 않아서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재밌게 학습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백수판과 수와 숫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리값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자리값 별거 없죠. 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이들하고 해보면 되겠죠. 이때 저희가 예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학습 중에 하나가 나와 있죠. 어떤 학습이 나와 있나요? 네, 0이라는 학습이 나와 있습니다. 0, 없다. 아무것도 없을 때 비워두면 있는지 없는지 원래 이 자리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될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숫자로 0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나타내고요. 내가 뭔가 한 개를 가져오면 1이 되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날 겁니다.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됐어요. 배운 숫자를 다 썼어요. 근데 한 개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하고 아이한테 질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배웠고 다 사용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냥 많다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10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이렇게 뭔가가 10개가 있구나 해서 10이라는 자릿수를 약속하는 거예요.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죠. 10의 자릿수에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10이라는 묶음이 한 개 생기면서 10, 20, 똑같이 90이 될 때까지. 근데 10 묶음이 또 한 개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 묶음이 10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100이라고 새로운 약속을 하자라고 이야기해서 똑같은 거의 반복이죠. 100이란 것이 아무것도 없다가 100이 한 개 생겨서 100 생겼다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자릿수의 개념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교구를 이게 별 교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희들이 코팅을 해서 만들거나 시중에 다양한 교구를 사용할 수 있겠죠. 하는데 아이들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촉각으로 만져보고 이걸 양으로 인지해야지 아, 이 100이구나. 이 2랑 이 2는 차이가 나는구나를 느껴야 자릿수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요. 자릿수 개념을 이렇게 배우고 나면요. 또 학습을 해야 되겠죠. 확인 학습하는 교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그렇죠. 어렵다고 하면 자릿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1234라는 수예요. 그러면 얘를 1234의 값을 이렇게 아이들이 분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숫자 카드를 만들어주면 아, 얘는 1이 4고 얘는 10이 3이고 얘는 100이 2고 1000이 1이구나 라고 해서 시각화하고 얘들이 모여서 1234라는 수를 만들었구나 라고 알면 되겠죠. 이런 활동들을 요 활동은 왜 이렇게 종이 교구로 하냐 하면 자 보세요. 얘가 10이에요. 10이 10개가 모였어요.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피 때문에 아이들한테 1100만 조를 가르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100 정도만 교구를 활용하시고요. 100을 넘었으면 종이 교구를 사용해서 배우시면 되고요. 자, 에그 블록을 사용해서는 수 모으기, 가르기, 자릿수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교구를 활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즐겁게 개념을 배웠어요. 개념을 배웠으면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겠죠. 활용이 끝나야 완전한 자기 학습으로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응용 단계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개념을 배웠어요. 개념을 배웠는데 이 개념으로만 활용을 하게 되면 뭐가 없다고요? 재미가 없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재밌고 행복한 수업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교구 수업을 한다고 했으니 교구를 알려드릴게요. 방금 친구들이랑 뭘 했나요? 덧셈을 했죠. 얘는 이름이 릴브레인이라는 교구인데요. 아이들이 덧셈한 걸 가지고 재밌게 게임을 하면 됩니다. 여기 더하기 2판이에요. 더하기 2판이고 여기 줄이 있죠. 내가 이렇게 가서 1 더하기 2는 3을 가는 거예요. 3 더하기 2는 뭘까요? 4 더하기 2는 뭘까요? 6이겠죠? 2 더하기 2는 뭘까요?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연산을 하면서 이렇게 줄을 감을 겁니다. 줄을 감고 나면 이 아이가 제대로 감았는지 어떻게 검산을 해볼까요? 뒤에
답안지가 줄로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도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긋난 줄이 하나도 없죠. 줄이 어긋나면 틀렸으니 아이가 스스로 틀린 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교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뭘까요? 할리갈리 교구. 할리갈리 교구는 뭐를 활용하는 걸까요? 수 가르기와 모으기, 5의 보수, 10의 보수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청명한 종소리로 아이들은 이 종소리만으로도 즐겁게 학습을 할 수 있고요. 수와 그림 이미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무슨 학습을 한다고요? 네, 활용 수업을 하는 겁니다. 개념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응용으로 나아가기 전에 배우는 교구이고요. 자, 그리고 나면 또 다른 교구는 로보 77이라는 덧셈 교구입니다. 77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교구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칩과 카드로만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소지해서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덧셈을 하면서도 자기가 학습을 하는지 모르죠.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강화물이 있으며 더욱더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큰 수를 배웁니다. 아까 제가 자릿수에서 1000자리까지 갔죠. 얘는 잭스님트라는 교구이고요. 큰 수를 배우고 그리고 뭐예요? 백수판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걸 배운다고요? 연속수, 오름, 차순을 배울 수 있는 교구입니다. 자, 이렇게 주위에 둘러보면 여러 가지 수 연산 교구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쉽게 개념 학습을 하고 활용 학습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 보드게임과 그리고 개념을 알려주는 에그블록 활동을 통해서 수 연산을 재밌고 즐겁게 배우고 가르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긴 시간 동안 교구 학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학습지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교구는 찾아가셔서 이렇게 4개의 교구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